코로나19가 왜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확진되느냐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철거 얘기가 나왔어요. 맞습니다.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까? 그리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? 네, 현재 이 사랑제일교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철거 관련된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. 네. 이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곳이 이 장위 10구역이라는 지역입니다. 이곳이 2006년에 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고 2018년부터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이 됐는데요. 그 이후로 이미 99% 이상의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했는데 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우리는 나갈 수 없다라고 좀 버티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신도들이 철거 용역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로 모여서 여기서 합숙을 한 거 아니냐. 그때 이제 확진이 좀 많이 퍼졌던 거 아니냐. 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의혹이 사실인지 또 합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라이브 제작진이 직접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알아봤습니다. 실대가 없으니까 저희 할때 풀어놓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화장실이 못 쓰시니까 무서워서 들어오지 않는 소리는 못하고 그냥 몸이 걷는 거예요, 저희가. 2박 3일 무슨 행사하고 나면 캐리어 끌고 내려오시고 관광버스 오면은 다들 캐리어에 뭐 모기장이 있는 거 들고 내려오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합숙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20명, 30명 잔다 그러더라고. 얘기는 들었는데 섭섭했잖아. 일단 지방에 오신 분들이 단기를 전세나 월세 관계 많았어요. 왜 들어오시려는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그 강제 집행하면 이런 생각 안 해야 방학할 거 아니에요? 그런 취지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오신 거예요? 교회 신도세요? 그것도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 교회에서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았어요. 철거를 막기 위해서 뭐 합숙하고 그러는 와중에서 코로나19가 또 퍼졌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철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? 그리고 여기 이미 2주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금을 받아 또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렇습니다. 왜 철거를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겁니까? 사실 이 생존권 때문에 철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. 이 판례를 좀 보시면요. 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산정했던 보상금이 이 해당 교회에 대해서 82억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. 이 보상금이 이 정도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 측은 그 7배인 무려 563억 6천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차이가 많네요. 네, 현재 이 사랑제일교회를 가보시면 이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3층 규모인데요. 이 보상금으로 지하 4층에 지상 7층 그리고 면적도 현재의 6배에 달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전광훈 목사 측의 주장입니다. 그리고 이 기회손실비라는 항목이 있는데요. 110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회손실비라고 하면 이주를 하게 되면은 이 교인이 감소를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재정의 손실이 이루어지니까 그 비용을 보전해달라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토지보상법에 해당 항목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. 좀 비슷한 것은 영업손실비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둔 거라면 이 교회를 영업 대상으로 본 것인가 좀 이런 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아니 근데 저렇게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그냥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겁니까?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까?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 이 재개발 조합 측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. 명도 소송이라고 하죠. 여기서 승소를 했고 이 조합에서 이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1심 판결 이후에 이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
그런데 그때 이 교인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면서 저지를 하고 나섰습니다. 그래서 이 철거에는 결국 실패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리고 이미 명도 소송도 끝났으니까 이럴 때 철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이 사랑제일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이 조합원들 측에 이 무더기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. 사랑제일교회 대표번호로 문자가 보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.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사람 몇이 죽어나가면 이 조합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진행하시겠다면 들어오십시오. 잘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섬뜩합니다. 존댓말이지만 굉장히 섬뜩한 내용인데요. 무려 400명의 조합원이 이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.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 문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조합원들과 한번 계속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그 얘기하고 이 문자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더욱 지금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뿐만 아니라 현재 23일 일요일까지 이 사랑제일교회 앞에 이 집회 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. 아, 또 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신청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일요일에 혹시 다시 또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을지. 아이, 그만해요, 이제. 네. 그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. 아, 네,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그만해요. 네. 아니, 실제로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 많이 나왔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이 광화문 집회 확진자들도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. 이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. 네,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네.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. 네. 차명진 전 의원은 뭐 걱정할 거 없다. 이 코로나19 신경 쓰지 않고 항거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보수 유튜버로 잘 알려진 이 신혜식 씨 역시 이 집회에 참석한 뒤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.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입원을 해서도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단하네요. 네, 그리고 이 엄마 부대로 잘 알려진 주옥순 대표, 네, 집회에 참석을 한 뒤에 미열의 몸살 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그 오원종 아나운서의 지속 선배죠. 민경욱. 네. 직계입니다, 바로. 전 선배. 네. 네. 민경욱계. 네, 어떻게 됐습니까, 그분? 네,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데요.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오은종 씨가 걱정 많이 하던데 다행이네요.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어요.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안 되죠. 다행입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조롱하면 안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아무튼 확진 판정 받은 분들 저희가 뭐 위로해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네. 여기에 왜 나갔냐는 거예요. 그렇죠. 좀 많은 예상이 좀 분들이, 됐던 부분 그러니까요. 아니겠습니까? 다들 말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확진 판정이 좀 이어지고 있었고요. 그러니까요. 이 집회에 대규모로 참석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굳이 이 집회를 열었어야 했는가? 뭐 다시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슈 또 이슈. 정상근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Stay